자, 보통 저희 이제 방송 시간에 저녁 식사 하시고 이제 뒷정리하면서 쓰레기 이렇게 버리러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진짜 하다못해 이제 분리수거할 때까지 주변을 살펴야 하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인 6일 새벽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도 재활용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이 여성이 현관 계단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한 남성이 저렇게 다가와서요. 다짜고짜 주먹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요.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서도 마주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팀장님 이게 뭐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남성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갑자기 다가와서 여성에 다가오더니 주먹을 막 휘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여성이 이제 막아보려고 몸을 웅크리지 않습니까? 웅크리니까는 발길질도 했다. 그러니까 주먹과 발로 모두 상해서 폭행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아파트 경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피해자 여성분이 분리수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찰나에 남성이 이곳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폭행을 했는데 한 10초 동안 폭행을 했던 것 같아요. 폭행한 뒤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를 했던 거예요. 때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유,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젠 집 앞에서까지 저러면 어떡합니까? 아니, 더군다나 지금 보세요. 경비 사무실 바로 앞이에요. 너무 무섭죠. 언제 어떻게 폭행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여성의 비명 소리를 자꾸 듣고 어떤 남성이 도움을 줬는데 그 남성이 사실은 그 근처에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요. 아파트 계단에서. 그러다가 비명 소리 듣고 뛰어나왔는데 물어보니까 폭행이 일어나고 있었고 도주는 했잖아요. 예. 여성한테 인상착의를 물어보니까 하얀색 옷과 색깔 옷을 입고 있었다 얘기를 듣고요. 상가 밑으로 가보니까 한 200m 떨어진 도로가에 이 사람이 있고 격투까지 벌이면서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자, 저 범인을 잡은 주민분, 그 의로운 주민분, 우리 김은배 팀장님처럼 상당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었어요. 이 주민분이 오밤중에 추격전까지 벌여가면서 저자를 붙잡은 건데, 자, 그렇다면 의문은 하나입니다. 대체 왜 갑자기 분리수거하고 들어가는 여성을 공격했을까? 자,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욕하는 것 같아서. 자, 승현님,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말이죠. 저 여성분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제가 이 워딩이 솔깃했냐면 돌려차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그자도 며칠 전 그 결심 공파 때 피해자가 처음 보는 나한테 욕을 한 것 같아서 찾아가서 그 짓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게 묻지마 폭행, 무차별 폭행에서 뭔가라도 하나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가중처벌 안 받으니까.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범죄를 회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함으로써 나의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마차와 사이커스가 말했던 중화이론인데 그 중화이론에 따라서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욕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때리는 것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도 마주치지도 않았잖아요. 마주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욕을 했으면 가서 왜 욕했냐라고 물어야지. 저렇게 다짜고짜 폭행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욕한다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이 다르게 욕을 했다면 그 욕하는 이유를 물어봐야지 그거 없이 다짜고짜 폭행한다? 저는 그 자체가 핑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사건이 벌어진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뭔가 괴담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실제 괴담이 좀 퍼지고 있는데 그중에 실제 확인된 제보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남성이 이 사건, 이 범행 5시간 전에도 근처 편의점에서 손님을 책으로 폭행을 했고 달아났다고 밝혀졌는데요. 또 이때 이 남성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실수로 넘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납득하기 좀 어렵고요. 그거 말고도 이 댓글 같은 걸 보고 추가 피해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 해당 아파트에 어떤 여성이 들어가자마자 어떤 남성이 자신을 따라오면서 죽일 것 같은 표정을 막 지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도한 해당 그 기사에 달린 댓글. 그렇죠. 댓글에 보면 나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나를 따라와가지고 표정을 쳐다봤고 야야야 이렇게 하면서 따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울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그대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 따르면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 한두 명한테 이런 짓 한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자,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하필이면 아파트까지 와서 산책을 하다가 하필이면 여성을 향해서 또 하필이면 그 여성이 자신한테 욕을 한 줄 알고 저렇게 폭행을 했다. 경비실 바로 앞에서. 자, 그 승현님, 네. 그 만약에 김은배 팀장님 같은 사람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가다가 저자를 만났다. 어땠을까요? 그냥 갔죠. 아마 죄송합니다. 김은배 팀장님이 그냥 전화하면서 임마 너 왜 그래? 라고 들었다면 그 전화했는 소리라고 듣지 정말 자기의 욕했다고 듣지를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앞에 프렌치 불독 그 강아지 찾는 그 사람과 이 사람 둘 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세상을 나와서 다니다 보면 무차별 폭행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 프렌치 불독과 같은 사람과 더불어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벌백계하는 게 물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좀 구속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일벌백계가 예, 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됐든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